네, 저는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 농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나간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있는 여성 농민 김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농사는 이런 겨울철에는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기였습니다. 팥을 어느 밭에 심을지, 콩을 또 얼마나 심을지 그런 걸 계획하고 골라둔 씨앗도 챙겨보고, 혹시 씨앗이 부족하면 회관에 가서 이웃들과 씨앗도 나누고, 또 따뜻한 밥도 같이 해먹으면서 치매 예방 고스톱도 치고, 그렇게 겨울을 나면서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 농민이 이렇게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여전히 바쁩니다. 여성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며 요양보호사며 계절 없이 사시사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는 1년 내내 1,000만원 소득도 안 나온다고 정부 통계로 밝혔습니다. 그 1,000만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 흙수저로 태어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겨울에도 바쁘게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게 여성농민 현실입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논농사, 밭농사 짓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별량의 술래 언니, 목욕탕 청소일을 하는 황전의 금선 언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주함의 김재임 회장님, 오이하우스 일을 돕고 있는 나간의 석순 언니, 이렇게라도 일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마을회관에도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신 날에는 뭐 하신가 싶으면 버스 타고 병원에 와 계십니다. 평생 쪼그리고 앉아서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3,000원짜리 호미 들고 일해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겨울이면 더 아파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그동안 벌었던 거 갖다 대느라고 바쁩니다. 그게 여성농민의 삶입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인 것처럼 표를 내고 손가락 하나가 반듯한 게 없는 게 여성농민의 삶이다. 요즘은 드론으로 농약을 합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아래에서 젊은 청년 같은 농민들이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농약을 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핸드폰으로 통제합니다. 습도가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핸드폰으로 관찰하고 비닐도 내리고 커튼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하지만 밭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아직도 3,000원짜리 호미 들고 철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철기시대를 사느라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밭농사 농기구 개발에는 정부도 농기계 회사들도 돈이 안 되나 봅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철물점 가서 호미 하나 구입하는 게 제 농기구 구입의 전부일 것입니다. 아니요, 요즘 하나 나왔습니다. 쪼그리 의자라고 두 다리 사이에 껴서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역시 다리가 아픕니다. 벌써 저도 신체 나이는 60세가 넘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젊다는 황전에 사는 영미 언니 이야기입니다. 요즘 2살짜리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황전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2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잠깐 어린이집에 간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농촌에는 출산하는 여성들도 없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를 가까운 구례 읍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0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종일 바쁩니다. 손주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 언니는 돌봄의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 농사일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밤늦게까지 하는 걸로 대체됩니다. 이 집에 이 언니가
며칠이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엉망이 되겠지요. 정부 정책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촌은 더 열악해진 교육 여건과 돌봄의 역할을 여성 농민들이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 농민들에게는 농사일도 힘든데 2중 3중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을에서도 여성 농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예로 새해를 맞이하면 동네에서는 이장님을 새로 뽑기도 합니다. 물론 할 사람이 없다고 10년 넘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 동네는 더 젊은 여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동네 이장 선거는 아직도 한 집당 한 표인 데가 많습니다. 가부장문화가 동네 규칙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뿌리박혀 있는 것이죠. 투표장을 찾아가서 하는 대통령 선거도 1인 1표제인데 집 앞에 나와서 몇 걸음 걸으면 갈 수 있는 회관에 가서 하는 이장 투표도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한 집당 한 표라니 당연히 세대주로 올라와 있는 남편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집에서 누워 있을까요? 텔레비전 리모컨 잡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행여나 이장 투표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조용 달그락 소리 안 나게 부엌 한켠에서 회관 부엌 한켠에서 삶고 볶고 주무르고 바쁩니다. 동네 대소사에 맛있는 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장보고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마치면 이장선거가 끝나는 것입니다. 투표권 없는 여성농민들의 마을에서도 무보수 착한 봉사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이는 정부 정책에서도 개개의 농민 정책이 아닌 농가 정책으로 반영이 됩니다. 정부가 농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농가 경영체 등록에서도 여성 농민은 경영주 외 농업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같이 일하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독차지하며 일하는데도 여전히 여성 농민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경영주 지위를 요구해서 공동 경영주를 요구하면 그 지위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이에 올라온 글씨뿐입니다.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공동 경영주는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30%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여성농민의 지위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농민 기준은 땅 300평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을 해도 가진 거라곤 손톱 밑에 땅밖에 없습니다. 그게 손톱 밑에 낀 흙밖에 내 전부가 아니고 트랙터를 운전하며 들에서 일을 할 수 있어도 트랙터 소유는 남편입니다. 트랙터 소유자는 남편이고 트랙터에 넣을 면세유를 넣는 것도 남편 이름으로 가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농업에 여성농민이 빠지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성농민은 아직도 호미 하나로 철기시대를 살고 있는 무보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농민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도 당당히 농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농업을 포기한 정부였습니다. 여성농민은 당연히 살피지 않았고 여성농민 관련 예산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니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촛불행동 시민 여러분, 오늘 점심밥 뭐 드셨습니까? 하루에 밥이 안 들어가면 먹은 것 같지 않고 하루가 잘 안 넘어가시죠? 오늘 촛불이 끝나면 어디서 맛있는 거 먹을까 또 고민하셨죠? 네, 저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 모두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 올바른 소비를 해주시는 소비자 역시 농업의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도시농부 맞지요? 네, 밥을 먹고 사는 여러분 역시 농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밥에는 여성농민의 땀과 노고와 정성이 절반은 들어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3월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농민들도 트랙터도 더 이상 아스팔트 위에 있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감자도 심어야 하고 마늘밭에 풀도 매야 하고 비료도 줘야 하고 이제 곧 논농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스팔트 농사는 이제 싹 갈아엎고 새 땅 새로운 씨앗을 심어 온 국민에게 새로운 봄이 오길 바라며 여성농민들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여성의 날 축하드리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세상에서 축제의 38 여성의 날 행사가 진행되길 꼭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